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보상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그 전에 합의된 것보다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주택가라서 조금 작게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감나무가 앞에 보이고 왼쪽에는 또 낡은 주택이 보이는데 지금 제가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뭐죠? 바닥에 이거 감이 벌써 이렇게 야, 이거 감 보이세요? 벌써 가을이 문턱에 왔습니다. 이거 가을비 분명하죠? 이제 시원한 가을이 눈앞에 왔다는 건데, 야, 이게 이제 붉은 게 아니죠? 주황빛으로, 노을빛으로 물들 때쯤 됐을 때에는 또 따먹는 수확의 결실이 되는데요. 모든 곳에는 무엇인가 심어놓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이렇게 수확의 계절을 맞게 되는데,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알고 공부하고 그곳에 실행을 했을 때 나중에 큰 결실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고요. 모든 원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재개발지에서는 더더욱 초창기부터 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곳이 바로 재개발지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10년이다, 20년이다 얘기들 많은데요. 그만큼 결실은 훨씬 더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또 수확을 할 수 있는 씨앗을 심고 그리고 모종을 키우고 그리고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을 때도 땅이 비옥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야 하고요.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곳의 사업성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것은 그 씨앗이 얼마나 좋은 품종이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비옥한 땅인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모종의 씨앗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신소동이고요. 신소동 중에서도 지금 두 곳이 역세권 재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미 광흥창역 2구역이라고 하는 신소동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살짝 광흥창역과 그리고 공동역 사이에 위치한 동쪽으로 위치한 신수동 일대가 또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인데요. 이곳의 특징은 이미 일반 재개발을 하고 있었고 하다가 다시 역세권 재개발로 옮겼한 상황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짝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수동의 그 재개발은 아직 이렇다한 명칭은 없습니다만 그냥 신수 2구역이라고 또 가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수 2구역, 광흥창 2구역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광흥창 2구역의 신수동에 위치해 있지만, 자, 광흥창 2구역 역세권 재개발이 아닌 살짝 동쪽에 위치한 신수동 신수 2구역 가칭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몰제로 해서 해제가 된 곳인데요.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성입니다. 이미 마용성이라는 입지적인 조건들 다 갖추었고요. 주위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업무지 인접에 대해서도 좀 전에 전체적인 입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굉장히 밝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제되고 실패를 할 때에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 있어서는 다른 어느 구역에 비해서도 가장 뒤늦었지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분석이 되는데요. 지금 살짝 살펴볼게요. 그 전에 우리가 재개발을 했던 주택 재개발이죠. 주택 재개발을 했던 어떤 용적률이나 사업성과 지금의 역세권 재개발로 이루어졌을 때의 어떤 사업성을 살짝 비교해 본다면, 종전에는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234% 정도, 한 240% 좀 안 되는 용적률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의 조합원이 한 175명 정도 되는데, 이 안에 어떤 건립 세대수가 230세대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대1도 되지 않는 0.5
또 되지 않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추가 분담금,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여기에 따른 반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부담 때문에 사업이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지금 이 신수 2구역의 면적은 한참 5,200여 평 정도 됩니다. 이 안에 조합원 수는 한 175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은 고밀 지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역세권으로 해서 개발이 들어가는 것은 올해 한 중초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일반 재개발을 하고 있었던 곳인데 여기 추진위원장님께서는 굉장한 의지력이 있으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항소를 하시면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지만 다시 역세권 재개발이 우리가 대두가 되고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들이 대거 지원이 되는 이유로 해서 이곳이 다시 역세권 재개발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재개발의 232% 정도의 용적률을 보였다면 지금은 499%나 되는 용적률입니다. 그 전에 230세대 정도의 지금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은 무려 얼마일까요? 네, 거의 2배가 넘습니다. 591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의 2배 이상이 높아지는 사업성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민들이 그 전에도 이미 60% 이상의 동의율을 보여왔고 70%에 가까운 동의율이었는데 이러한 사업성으로는 더더욱더 많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의 추진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잠깐 사무실 탐방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동의율은 받아놨다. 우리는 절차만 밟으면 된다. 그리고 사업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가속화될 수 있다. 늦었지만 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이번에 630 조례에 의해서 20m 도로의 3분의 2 토지 면적이 또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0m 도로라고 하면 큰 차도이고요. 차도에는 대부분 2종 일반 주거지라고 해도 준주거지 정도 되는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동의율이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분쟁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것을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러면서 그만한 분쟁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곳은 이미 그런 앞으로 그러니까 20m 도로에 위치해 있는 어떤 교회라든가 큰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미 재척을 하고 착수를 하기 때문에 가장 지금 630 조례에 강화된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그 조례에 따른 1호 사업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늦게 갔지만 빠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가장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재개발이 늦게까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일몰제로 해제가 됐었던 부분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이곳에 아마 안으로 들어오시다 보면은 제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저 뭐죠? 저기 보이시나요? 좀 놀랐습니다. 이곳은 과연 한국일까? 한국일까? 뭔가 피자가 나올 것 같은, 피자가 나올 것 같은, 프로방스? 지금 프랑스의 약간 외곽, 시골 마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교회 보이십니까? 지금 신수동 2구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동의를 받는 게 사실 저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재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정도 면적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700평? 700평이라고 하는데 700평 규모의 이 교회 부지가 과연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동의를 해줬을까? 라는 부분이 가장 큰 숙제였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진행을 한다는 이유는 그동안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일반 재개발을 할 때 굉장히 좀 고전을 했었습니다만 막바지에 동의를 받아내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이곳에 또 추진위원장님의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동의율을 받았으나 사실 그 기간이 살짝 넘어서면서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동의율을 그대로 받아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보상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그 전에 합의된 것보다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호응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700평이나 되는 면적의 소유주는 한 분이시겠죠. 그러면 조합원의 수가 상당히 적게 되고 면적은 넓은 데 비해서 조합원은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죠. 네, 신수동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제 뒤로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저기 아파트의 높은 또 스카이라인이 보이는데요. 저곳은 지금 레미안 웰스트림입니다. 지금 이 일대 광흥창역이나 신수동, 현석동 일대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인데요. 이곳은 한강뷰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세대수도 가장 많습니다. 잠깐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들의 어떤 미래의 가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로 대부분 주변의 아파트 시세들을 또 따져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 이 일대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가 바로 이 신수 2구역 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 대장 아파트는 지금 현재 가장 또 세대수도 많습니다. 대부분 이 일대가, 광흥창역 일대가 500세대 전후입니다. 400 중후반에서 500세대 초반까지가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인데, 유일하게 773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레미안 웰스트림인데요. 그리고 가격도 가장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한 30% 정도 하락한 추세이긴 하지만 20억 원 정도 되는 것이 지금 한 17억 4천, 5천 정도가 되는 게 현재 실거래가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사실은 현석동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는 건 바로 한강 힐스테이트. 근데 준공연도가 한 2004년 정도 됐고요. 이 웰스트림은 2016년이니까 이 안에서도 가장 또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서쪽으로 한강면에 위치해 있는 것 하나가 서강 GS인데요. 서강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이것도 500여 세대 됩니다. 하지만 준공연도가 90년대입니다. 1999년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한 14억 5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고 입지도 그렇고 세대 굉장히 중요하죠. 몇 세대가 들어올 것이냐. 지금 차례대로 세대가 큰 쪽이 가격이 좀 더 높았고요. 그리고 준공연도가 새 것일수록 가격이 좀 더 높았고요. 네,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이냐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들어설 지역의 면적 대비 들어설 세대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가치를 따지는 데서의 지표이기 때문에 주변의 대장주 아파트들이 형성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보셔야 될 것은 사실은 사업성이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사업성이나 전망이 좋고 밝다고 할 수 있는, 뒤늦었지만 아시겠죠? 거북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바뀐 조례에 맞춰서 630 조례에 맞춘 1호 사업지로 가장 빠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신수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수 2구역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을을 기다립시다.